다음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산 전체주의자들과 전쟁을 선포하셨고 지금 우리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눈 뜨고 나니까 공산주의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됐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 제 프랑카게에 나온 구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 보면 경제는 몰라도 된다. 또 정치는 몰라도 된다. 정치 몰라도 잘 살게 해주고 경제 몰라도 잘 살게 해주겠다. 이게 공산주의 이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공산주의는 정치 몰라도 되고 경제 몰라도 된다. 당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이런 프랑카드를 내걸 정도 되고 또 이제 여성을 암컷이라고 하는 이런 수준 이하의 그런 인격 존중이 없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거든요. 오늘 그래서 우리 장재현 목사님 시국대책위원장께서 대한민국 체제전쟁에 관련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발제문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장은호 목사입니다. 전 조용하게 목회만 생각했던 사람이지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집회를 하거나 과거에 전두환 80년대 대학에서 저는 그런 대부도 안 한 사람입니다. 조용히 목회만 했던 사람인데 성경 공부 모임을 함께 하는 목사님들끼리 같이 이렇게 모였다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이거 누가 나서면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로 처음 시작하면서 나서게 됐어요. 사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이전 교수님이신데 여기 계시거든요. 교수님이 하시면 딱 맞는데 무명의 인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무슨 말을 전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실제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충남에서 인권조례가 전 안희정 도지사가 그것을 방해해서 충남을 무시할 때 그때 내용을 살펴보고 동의인권선언문의 차별금지 조항에 여러 가지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 법 2조 3항에 있는 내용에 성별 정체성까지 포함시켜서 강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이거는 성경에 반하는 건데 이건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건데 목회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산시 기독교연합회에 들어가서 저를 동성애 대책위원장으로 좀 세워달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가서 동기부 대책을 얘기하니까 금방 안 되고 한 달 동안 기다렸다가 한 달 후에 취임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산시 동성애 대책위원장이라고 하고 충남인권조례 이 문제점을 갖다가 알리면서 집회를 열고 안희정 전 도지사한테 따지고 그걸 쫓아가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사실 집회를 엄청나게 주도했습니다. 충남도청에서 3,000명 집회했고요. 아산 군왕군청에서 3,000명 집회하고 천안 유광순 쪽에서 천안 삼거리에서 8,000명 집회하고 이런 일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피켓이나 모든 것을 저희 집에서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 전화번호를 딱 따가지고 그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면서 제가 보내는 문자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문자를 보내달라 해서 다 추려서 지금까지 330명의 목사님들한테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가 매주마다 필요한 이런 문자들을 발송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함께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됐습니다. 그것을 하게 된 동기는 이거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이 수상하다. 이래서 그걸 하게 됐고요. 그걸 하다가 동성애 반대하고 인권조례 반대하고 충남 인권조례도 한번 폐지도 돼보고 지금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이달 12월 15일 날 아마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는데 뭔가 해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일이 이렇게 인권 하면서 가짜 인권을 주장하고 왜 이러나 이것을 고민하다가
이게 뭐가 있을 텐데 하고 찾고 찾는 중에 아산시 의회에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이 발표됐어요. 그것을 인권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아무나 누구에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결국에는 그것을 찾다가 보니까 누굴 만나는 우리 이철희 스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교수님을 불러서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를 2번인가 3번인가 계속 하다 보니까 전제였구나 하고 답이 나오는 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체제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답을 제가 얻게 됐어요. 그래서 동성애만 반대하는 게 다가 아니고 이건 전체적으로 불출하는 그런 문이 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이거를 나서게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가 어느 정도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면 제가 충남의 그 노동당 위원장인데요. 전에 대통령 후보도 나왔던 사람입니다. 교육회를 3번이나 찾아와서 저하고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을 같이 앉아서 결렬됐어요. 그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교회 다녔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다 교회 다녔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각 교회마다 보면 좌파, 우파가 함께 섞여 있어서 지금 이게 심각한데 제가 시령님들한테나 질문 받을 때 왜 목사님들이 정신 못 차립니까? 왜 목사님들이 좌파 우파에 눈치 보고 제대로 소신껏 말을 못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이걸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에 좌파 우파 시작된 것이 1918년 그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박헌영, 영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교회 다녔고 기독교인이었어요. 박헌영 같은 경우는 영어를 외국에서 교회를 이용했고 또 영영 같은 사람은 신학생이었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산당에 그렇게 포석이 돼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체제를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일제 30년, 6년 동안 해방됐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러지 않고 공산주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됐을까 하는 게 답이 보이는 게 그 후에 좀 그 후손들이 계속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이어받으면서 나중에 이석기가 등장하잖아요. 이석기가 등장하는데 이석기가 2012년, 13년 이때 아우르집을 그걸 만들면서 거기서 그냥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터뜨리잖아요. 그때까지는 조심조심하다. 우리나라가 그게 반동하더니 그 교회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때부터 터뜨리기 시작하면서 이석기의 경기 동부연합 세력이 이게 형성이 되면서 성남시장의 이재명 여기에 같이 연결돼서 함께 변호사로 돌보고 서로 연결받고 이러다가 대방동 사건 터졌지요. 엄청난 사건 터지면서 이렇게 일어났는데도 어떻게 이제는 물러나지 않고 저렇게 버티고 이런 사태가 이렇게 돼 있을까? 여기에 주민자치회 조례를 가지고 교수님이 좀 답을 줘서 그것을 무산시켰어요. 무산시켰는데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주민자치 기본법이라는 김영배가 발의한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은 대한민국을 만든 적화 통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건 3,500개의 마을을 전부 이건 통제 상태로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현상들을 제가 보면서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의 동성애 문제가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대한민국의 체제가 위험하다. 이게 너무 위험해서 우리 이준 교수님하고 상의해서 이 소책자를 가지고 충남 지역에 12,000권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리는데도 죄송하지만 이 책자를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극소수예요. 오늘 이 책자 가지고 오셨지만 저희 교회에서 이거를 나눠주고 다음 주일까지 이거를 모두 읽어보고 그리고 읽어본 사람은 표를 해달라
하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알렸더니 놀라지 마세요.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났습니다. 교회에서 광고를 하는데 왜 읽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10명 중에 1명만 보더라고요. 어제 수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했더니 거기 앉은 사람 중에서 딱 1명 봤어요. 읽어보지 않더라고요. 아, 이렇구나. 지금 우리 우파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지금 법제화 시켜가는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이니 무슨 법이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집회를 하면서 외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다른 얘기 안 하고 목회자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라고 하면 범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데 왜 교회가 가만히 있냐? 범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데 왜 성도님들이 가만히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것이 그냥 하나의 그냥 외치는 메아리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체제는 아마 잘 될 거야. 너무 안일무사하고 이렇게 돼 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전기다 못해서 이제는 체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난주에 부정선거 시사 영화 영상 상영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를 찾아갔더니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아산시내에 100장의 현수막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인 사람은 15명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민경욱 전 의원이 와서 같이 대담회를 했습니다. 대담회를 하는 중에서 제가 의문이 나서 질문을 던졌어요. 의원님, 아무리 봐도 사전선거와 그리고 단일 그 투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수개표로 해야 되는 게 온 국민이 원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더니 복창 터지는 그냥 속에 답답함을 보이면서 저하고 같이 부정선거 하는 사람들도 왜 당신은 부정선거 그만 떠들지 이제 좀 의원을 출마해서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질문만 하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자기는 국회에 들어가면 법을 제정해서 이거를 바꾸고자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얻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년 4월 10일 날 이 총선을 치잖아요. 그런데 사전선거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드리는 사전선거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회에서 바꿔요. 국회에서 바꿔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바꿀 수가 바뀌지 않죠. 그럼 사전선거 있다고 가정. 그러면 그 다음에 10일 날이잖아요. 5일, 6일, 금, 토 사전선거 합니다. 이거를 법이 그냥 존재하는 한 그 10일 날이 수요일이라서 월, 화, 수, 3일 연속으로 한다면 이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대통령실에 알려서 밀어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왜? 주일날 끼고 사전선거 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8, 9, 10으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것을 퍼뜨려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사전선거 없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어서 연속 3일을 투표를 해서 부정을 막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그때 모임에 가서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는 걸 다 들어봤어요. 이분들이 부정선거 사명회를 통해서 사명하고 갖고 모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각기 다 자기 잘난 척만 얘기하지 조직도 없고 과거 하는 것만 얘기하지 뭔가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제안을 했냐면 그냥 모임을 갖고 뭘 한다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분이 여기를 들어오실 때 이철 교수님의 이 공산으로 가는 대한민국 책자 있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 일단 대한민국 최저가위원회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거를 읽은 사람에게 투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우파 사람들 총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부터 한 사람당 10명씩에서 10명의 명단을 작성하되 읽어봤느냐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읽어본 사람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고 그 10명을 작성해서 이분에게 또 10번을 구입해서 다시 10명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읽어봤냐 확인해서 이렇게 해서 투표할 거냐까지 이거를 전체 명단을 다 작성한다면, 이 일을 벌린다면 더 부정선거라도 저거 막아낼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합니다. 분명하게 제안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10명씩 하되 투표를 할 거냐를 분명히 잡아주셔서 10명씩 계속 움직여나가는 이 방식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거 10번이라 10,000원이에요. 10,000원 10번 사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습을 잡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천 교수님이나 체제 전문가들 그런 세미나, 그리고 금요철학기도회 강사로 초청해서 체제를 알리고 부정선거 현황도 알릴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각 지역마다 기독교연합회에서 할 수 있다면 시국기도회를 실시해서 성도들 깨우는 것, 이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싸움에서 했던 민경우 대표하고 도태우 변호사 두 분만 부정선거 반대하는 이 사람 중에 두 분만 이번에 국회를 선거 나간답니다. 이분들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되면 국회에서 선거법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되도록 애써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전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님들 깨우기 운동을 하는데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가 지금 달려있는데 현 체제를 알리고 시국기도회를 가져서 특히 목사님들한테 이제는 개인적으로 해서 우파좌파 눈치 보지 말고 정말 그냥 대놓고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달려있는데 이번 4월 10일 총선에 생명 걸고 대한민국 체제를 알려서 목사님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목숨 걸고 나와서 좌파에게 확실하게 이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일어서야 된다고 반드시 알리시고 협조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네.